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맞나요? 17일? 목요일이군요. 요즘엔 깜빡깜빡하고 이제 달력도 어느새 중순이 다 되어가고 참 모두들 정말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잘 버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도 몸은 별로 안 좋지만 기운을 내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항상 처져 있으면 계속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을 항상 밝게 생각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려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풀면서 몸의 근육을 이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면서 운동으로 기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너무도 뜨개질에서부터 사소하게 소소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웬만하면 맛있는 것도 불러서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알고 보면 좋은데 너무 편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함을 모르고 그래서 불평불만만 더 느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편하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 하는 일이 있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공무원대로 인력수를 많이 늘리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딱 정해지지 말고 공무원을 인력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말로 편안하게 일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게 정말 서로가 외롭게 죽어가지 않고 홀로 정말 고독사도 많고 저는 제일 슬펐던 게 그 어머니를 지체 장애인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30이 넘었던 아들인데도 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그 정신연령이 한 10살, 13살쯤 되나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36이면 그 어머니를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러지신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상은 그 사람이 죽은 것도 몰라요. 옆집에서도 모르고 앞집에서도 몰라요.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물론 좋은 이웃을 만나면은 서로가 인사하면서 정말로 근데
내 마음만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터놓고 인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마음이 서로가 더욱더 보듬어줘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것을 정말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달러굿드 꿈 백화점은 잠을 자면 꿈을 꾸면서 꿈에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승이 마침내 이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런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셋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꿈속에서의 호텔을, 멋진 그 호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린 요즘 너무 재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고 웃으면서 한번 달러굿드 백화점으로 가서 오늘은 많이 제가 쏠 테니까요. 꿈 백화점 가서 제 이름을 걸어서 제 이름을 부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책장을 덮은 페니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야기는 어릴 적처럼 읽었을 때처럼 낯설고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 세상에 없다가도 태어나고 조금 전까지 존재하다가도 죽음을 맞는 삶의 흐름은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듯 이 도시에 사는 모두는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로 매일 밤 꿈을 꾸는 우리들 모두 먼 옛날 세 번째 제자가 세운 꿈 백화점, 그리고 대대로 그의 가게를 물려받은 후손들과 지금의 달러구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페니는 새삼 달러구트가 번접할 수 없는 신화적 인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뒤의 면접에서 그런 달러구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아랫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가늘게 떨었다.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책들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들 때까지 아쌈이 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리고 면접 당일까지 며칠 동안 읽고 또 읽었다. 이야기를 통째로 외울 때까지. 어느덧 달러구트와 약속한 면접날이 다가왔다. 일찌감치 사거리에 꿈 백화점 도착한 페니는 1층 로비에서 달러구트의 사무실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목 늘어난 티셔츠와 헐렁한 반바지를 잘못 입은 사람들, 녹색 룰카에서 받은 대여용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로비에 마련된 상품 진열 코너를 돌아다니며 꿈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다. 킥슬립 슬럼버의 신상품이군. 갈라파고스이 코끼리 거북이가 된 꿈이라. 어디 보자. 까탈스러운 평론가들이 별점을 4.9점이나 줬군. 등껍질 안팎이 심연이 스펙터클함이라니. 역시나 평론가들 한 줄 평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 별무늬가 잔뜩 박힌 수면 바지를 입은 손님이 베스트 신상품 코너에 서서 꿈 상자를 들고 고심하고 있었다. 페니는 10분 안에 1층 어딘가에 있을 달러구뚜의 사무실로 곧장 가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너의 사무실로 쓰일 법한 고급스러운 공간이 눈에 띄지 않았다. 페니는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프런트 데스크를 지니는 중년 여자 직원은 쉴 새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린넨 치마를 두른 다른 직원들도 어찌나 바쁜지 페니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엄마, 나 망한 것 같아. 순 뚱딱지 같은 질문들이었어.
난 최근 5년간의 꿈 트렌드나 업계 현황을 꼼꼼히 분석해왔는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 교양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가는 여자와 맞닥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먼저 면접을 보고 나온 지원자임이 틀림없었다. 팬이는 최대한 입모양을 크게 뻐근거리면서 필사적으로 여자에게 물었다. 사무실이 어디예요? 여자는 무뚝뚝하게 손가락으로 휙 위쪽을 가리키더니 쌩하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여자가 가리킨 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계단 오른편이 반쯤 열려있는 나무 문짝에 면접 장소라고 적힌 종이가 달랑거리며 붙어 있었다. 실이 벗겨진 나무 문짝과 대충 손으로 써붙인 종이 때문인지 오래된 학교의 교실문처럼 보였다. 문 앞에 선 페니는 긴장을 감추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과연 이곳이 달러구뚜이 사무실이 맞는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이미 열려있는 문을 예의상 똑똑 두드렸다. 어서 들어오게. 힘있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쪽에서 들려왔다. 목소리가 낯익었다. 방송 인터뷰나 라디오에서 가끔 들었던 목소리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달러구뚜였다. 실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처럼 더 좁았다. 달러구뚜는 기다란 책상 뒤에서 오래된 프린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어서 오게. 미안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겠나? 인쇄만 하려고 하면 용지가 자꾸 걸려서 말이지. 그는 정갈한 셔츠 차림이었고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고 말라 보였다.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반곱슬 머리에는 흰머리가 받침 섞여 있었다. 달러구뚜는 페니의 지원 서류로 보이는 종이를 프린터로 억지로 잡아 뺐다. 다 구겨지고 심지어 끝부분은 찢어져서 프린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분명했지만 달러구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잘 해결됐군. 페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주름지고 마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잔뜩 긴장한 페니가 손바닥에 땀을 대충 옷에 쓱쓱 닦고 달러구뚜의 손을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달러구뚜님. 저는 페니라고 합니다. 반갑네, 페니야. 막 나에길 고대하고 있었다네. 허름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구뚜의 외관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다. 가까이서 본 그의 흑갈색 눈동자는 나이가 무색하리 반치 소년처럼 반짝였다. 페니는 눈을 너무 빤히 본 것 같아 급히 눈길을 돌렸다. 사무실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다. 전부 꿈 상자들인 것 같았다. 그 중에는 그곳에 아주 오래 있었던 습기를 먹어 눅눅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듯 포장지 광택이 여전히 번쩍이는 것도 있었다. 페니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려는 듯 달러구뚜가 철제 의자를 소리내 끌어당겨 앉았다. 자네도 거기 앉게. 달러구뚜가 페니 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편히 앉도록 해.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쿠키인데 하나 들게. 달러구뚜가 견과류와 잘게 박힌 먹음직스러운 쿠키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쿠키를 한 입 입어보자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주변 공기가 적당히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선 사무실이 아주 익숙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단골 카페에서 진정 시럽을 추가한 커피를 마셨을 때의 기분과 비슷했지만 훨씬 효과가 좋았다. 달러구뚜가 건넨 쿠키에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다. 자네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달러구뚜가 말문을 열었다. 지연서류가 아주 인상 깊었거든. 특히 아무리 좋아해봐야 꿈은 꿈일 뿐이라고 쓴 구절이 압권이더군. 네, 그건 페니는 별다른 스펙도 없는 지연 서류를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달러구뚜를 도발할 만한 구절을 넣었던 것이 지금 와서야 생각이 났다. 겁도 없이 이런 서류를 제출한 애송이 얼굴을 보려고 부른 걸까? 별 볼 일 없는 서류가 통과되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다. 페니는 재빨리 달러구뚜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달러구뚜의 표정은 요놈 봐라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페니를 흥미로운 듯 쳐다보고 있었다. 인상 깊게 보셨다니 기뻐요. 페니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달러구뚜는 잠시 질문을 고민하는 듯 고개를 들고 왼쪽 천장을 응시했다. 페니는 침을 꼴깍 삼켰다. 페니 양의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싶군. 달러구뚜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페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면접 대비 책자에 쓰여있던 모범 답안을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꿈이란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고 꿈은 불가능한 일이 대체제로서 대답을 이어가던 페니는 달러구뚜의 얼굴이 떠오른 실망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앞선 지원자들이 그녀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원 서류를 작성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군. 달라붙드는 페니를 보지도 않고 소리만 매만졌다. 페니는 방금 그 대답으로 탈락의 그림자가 머리에 드리워졌음을 직감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겪지 못한 일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꿈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페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만 남들과 다르게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달러우드가 그것을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약 서류를 통과한 것이 달러우드가 말한 꿈은 꿈일 뿐이라는 당돌한 한 구절 때문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꾼든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의 표정은 한번 진지했다. 페니는 당황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답에 그럴싸한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쿠키 힘을이라도 빌리기 위해 남은 쿠키를 입에 밀어넣고 재빨리 씹어 삼켰다. 특별한 뜻은 없어요. 손님들은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고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과하지 않은 점이 좋아요. 페니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정막이 길어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하긴 했지만 이 대답으로 면잡이 맥이 뚝 끊겼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군. 꿈에 대한 생각은 그게 전부인가? 달러구트가 심드렁하게 물었다. 페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준비한 말이나 다 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무실을 나가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면접에 오기 전에 시간이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세 번째 제자는 잠든 시간을 다스리겠다고 나섰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관심 없던 그 시간 말이에요. 달러구트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싸미 권유대로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읽고 온 것은 탁월한 선택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 처음이 흥미로운 시선으로 페니를 보고 있었다. 저는 세 번째 제자의 선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미래에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두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과거에는 지금까지 겪어온 귀중한 경험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배움. 이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달러구토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페니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잠든 시간은 어떤가요? 잠들어 있는 동안은 아무도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저 가만히 누워 시간을 보낼 뿐이에요. 말이 좋아 휴식이지 실제로는 나 인생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몇십 년을 누워 지내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시간의 신을 가장 총애하던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페니는 질문하는 척 하면서 잠깐 뜸을 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저는 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요.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불안정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처럼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든 두 번째 제자처럼 과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신은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겨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왜 푹 자는 것만으로도 저의 어제의 근심이 눅눅도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푹 자든 여기 백화점에 파는 좋은 꿈을 꾸든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페니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답했다. 그는 오늘따라 말이 너무 술술 나와서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감을 얻은 페니는 이쯤에서 그럴싸한 말을 덧붙여 인상적인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잠 그리고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책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넣은 쉼표인 것 같아요. 페니는 뿌듯해하며 말을 마쳤다. 달러구트는 읽어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페니는 조금 전에 멘트가 너무 자기적이었던 것 같다 입을 꾹 다물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적당히 했어야 했다. 사무실 정막이 흘렀다. 문 하나를 두고 바깥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한데 달러구트의 사무실은 동떨어진 공간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페니는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페니 서리에 뭔가를 사각사각 끄적였다. 잘 들었네, 페니야.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서류에 양손을 떼고 얼굴 앞으로 손깍지를 모아주시더니 페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 거리에는 우리 꿈 백화점 말고도 다른 꿈 상점들이 많이 있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게. 페니는 높은 급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려다가 그건 초면에 지나친 솔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페니는 머릿속으로 말을 골라가며 천천히 대답했다. 자극적인 꿈을 파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달라구트님께서도 일간지 꿈보다 해몽이 인터뷰에서 언급하셨죠? 몇몇 꿈 상전들은 충분히 잔 사람도 더 자게 만들고 쾌락만을 조작 꿈을 살아오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달라구트님이 꿈 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고 강조하시죠. 시간이 신이 세 번째 제자에게 바른 것도 딱 그 정도일 거예요. 현실을 출범하지 않는 수준이 적당한 다스림.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어요. 달라구트는 그제야 활딱 웃었다. 페니는 그가 웃을 때 10년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찬찬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페니 양,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들이 응성거린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페니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 정말로. 책을 정말 많이 읽으라는 말을 들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책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면요. 말도 슬슬 잘 나게 되고요. 생각이 의외로 달라지게 정말 뛰어나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창의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책을 열심히 읽읍시다. 그럼 잠깐만 있다가 올게요. 안녕.